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20대 여성 충격을 던져줬죠. 네, 왜 살인하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선생님, 미안한 점 없으세요?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유족 부레기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 여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저 여성 얼굴 공개되고 이름, 나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름 정유정이고요. 만 23살 1999년생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 끔찍하게 또래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서 유기한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이 뉴스 바로 직전에 결정을 한 건데요. 네. 범죄의 잔인함과 잔혹함이 너무나 인정이 되고 있고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상황인데다가 또 이 증거를 신상을 공개할 만한 어떤 공익성이 충분히 공공이익이 우려가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이 신상 공개의 요건 중에 청소년이 아닐 것 요건도 있는데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고 또 범죄를 범하였을 거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다고 봐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에서 처음으로 이 관계 규정이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 박사방 조주빈 사건으로 인해서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됐었고 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부산에서 공개한 것은 2015년 이 부산 서면에서 이 실탄 사격장에서의 총기 탈취범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서 이 여성은요. 구속 직전까지도 안진용 기자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잖아요. 맞습니다. 20대 여성이 왜 또래 여성을 살해했는지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과 수사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어제 자백을 했는데 자백 후에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살해 이유는 살인 충동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자, 이 20대 여성 살인에 관심이 많았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면서 살인 충동을 느껴서 해보고 싶었다고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글쎄, 뭐 지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뭐냐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막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범행 동기가 진짜 사이코패스들의 그런 과대망상적인 어떤 존재감에 대한 확인을 위한 뭐 범죄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또 한 가지 의심을 해볼 네.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살해하고 시신을 이제 유기를 했잖아요. 훼손해가지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의 신분증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이. 어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완전 범죄를 꿈꿨다면 신분증을 어디다 갖다가 뭐 폐기를 했어야 사실은 더 완전한 범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신분증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신원과 연관된 그런 어떤 뭐 온라인상의 신원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의도,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특히 유달리 과외 선생님은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놓여 있잖아요. 또 네. 개인정보가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왜 이 피해자를 유달리 특정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그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다. 만약에 정말 살인만이 목적이었다면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신원을 숨겨야만 하는 사람을 죽였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피해자가 지금 완전 공개된 사람을 목표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 증거들로 지금 금방 피해자 가해자 접촉 관계를 지금 다 입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여자가 이 입으로 하는 말만 그냥 우리가 믿고서는 이게 수용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네. 자기 입으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일단은 자백을 했는데 이 범행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그런 정황도 보인다면서요.
최소 석 달 전부터 계획된 살인이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걸로 세상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렌식을 해봤더니 20대 여성이요.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사건 이런 검색할 기록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신이 없애야 하는 그런 정황까지도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다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기행위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 살해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요 단어를 범행 3개월 전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 정유정이 이미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수설 같은 것들을 많이 빌려본 내역도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TV의 범죄 수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즐겨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이 정유정이라는 인간은 왜 저 일면식도 없던 또래 여성을 이거 정말 이거 표현이 너무 경악스러워요. 살인에 대한 호기심? 어떻게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호기심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그걸 뭐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앱 소위 그 교사들, 가정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앱에 가입을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의 얘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 교사를 모집하는 곳에 가입을 한 것 같고요. 본인이 영어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 영어 과외 앱에 가입한 듯 하다는 게 경찰의 지금 발표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고 그리고 다시 20대 여성을 목표로 삼은 것은 혼자 사는 여성 또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범행이 쉬워 보여서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유정이라는 인간의 그 우발적 범행 주장은요. 애초에 신빙성이 없었어요. 왜? 살인하러 가는 그 당일날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요. 세상에 학생처럼 보이려고 교복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집에 최명기 원장님. 이제 교복을 입은 거에 이제 첫 번째 추정할 수 있는 목적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저것이 보통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이지 학생들이 아닌 사람이 드나들게 되면은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을 많이 드나드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 부분은 그런 다음에 그랬을 때 탈출을 했을 때도 계속 다른 사람을 특정하게 되니까 본인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막상 저 선생님을 갖다 마주쳤을 때도 너무 본인이 낯설게 보이면 상대가 경계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행위에 실패하게 될 거거든요. 물론 조금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보면은 중3이 아닌데 라고 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방심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은 아마 이 전체 범행을 갖다 상당히 본인의 머릿속에서 일종의 판타지처럼 시나리오처럼 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시나리오가 된 대로 본인이 마치 재연 배우가 되듯이 재연하면서 일부는 그러면서 본인과 저 범인 사이에 조금은 그 아이덴티티에 조금은 혼란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해보게 돼요. 정체성이 뭔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안진용 기자님, 범행 후에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뭔가 준비한 것 같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초 우발 범죄를 주장했지만 살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모두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타임테이블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반쯤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살해를 한 후에 이 가해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마트에 들렀고요. 이때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범행 도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시신을 훼손했고요.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다 갖고 가서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여성이 야밤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수정 교수님,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정유정에 대해서 이 단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 바로 사이코패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해당 사항이 있어 보여요. 물론 뭐 지금 PCLR이라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는 점수가 높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가 없고
뭐 지금 그 전에 뭐 어떤 범죄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 점수가 높아지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점수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성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전혀 공포스러운 그 어떤 그 감정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네. 더군다나 일단은 사전에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살해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흉기를 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네. 마트로 방문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당황하고 공포스러운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면 사실 그런 일을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이게 해당 사항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사이코패스라면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고요. 그래요?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아하.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네. 과대 포장을 자랑스럽게 아하,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면 경찰이 이 흉측한, 이 끔찍스러운 사건의 마지막 퍼즐까지도 정확히 맞추려면 이 정유정이라는 인간의 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과학적 수사까지 다 충실하게 뒷받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